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실업할 설명회 주제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주립대학교 중심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파트 2는 저희가 그냥 간단하게 다룰 텐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치대하고 약대 중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대학원까지 개런티 돼 있는 그 액셀러레이트 프로그램 3+4 뭐 이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할 거고요. 저는 지금 학원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맥스라고 하고 있고, 뭘 또 설명해야 되지? 네, 한 컨설팅 쪽으로는 제가 콜롬비아 로스쿨 졸업하고 좀 일하다가 이제 박사학위 하는 때부터 했으니까 한 7년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제가 이제 최종 논문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 기간인데 저희 대표님이 좀 학원 운영 좀 같이 좀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직책은 원장 맡고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되구나. 먼저 이 스테이트 스쿨 중에서도 저희가 지난주에 텍사스 어스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텍사스는 빼고 그냥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를 듣고 텍사스는 제가 간단히 얘기할게요. 네. 슬라이드는 없는데 텍사스는 간단히 얘기하고요. 먼저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얘기한 다음에 그냥 시애틀에 있는 유니버시티 워싱턴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좀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슬라이드적인 면에서는 한 70 슬라이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덴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슬라이드가 한 30 슬라이드 되고, 그 다음에 약대 관련해서도 한 20 슬라이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 슬라이드당 1분씩 해도 2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쉴게요. 그래서 내가 만약 나는 단순히 주립대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1부 끝난 다음에 일어나셔도 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017년도 이제 올해죠. 올해 UC 결과는 이제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이제 근데 좀 유의미한 변화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UC는 처음으로 원서가 바뀌었죠, 올해 기존에 한 30년 동안 동일한 에세이 2개만을 요구했는데 올해부터 처음으로 에세이를 8개에서 4개 골라서 쓰라는 새로운 원서의 결과가 나왔어요.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지속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원서를 바꾸면서 UC들이 이제 홍보했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는 앞으로 에세이 중심으로 많이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거를 엄청나게 광고를 했어요. 지난 한 1년 동안 광고를 했고, 몇몇 학교는 여기에 되게 충실하게 했고요. 몇몇 학교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고, 대표적인 사례로는 UC 버클리가 가장 약속을 잘 지킨 것 같아요. UC 버클리 학생들 입학을 보면은 심지어는 ACT가 27점인데도 붙은 애들이 저희 학원에만 한 3명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걔네 에세이는 잘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UC 버클리는 되게 충실했던 것 같은 반면에 UCLA는 약속을 안 지켰고요. UCLA는 기존의 방식대로 그냥 학점 위주, 성적 위주로 많이 뽑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통계 자료에 보면은 LA가 훨씬 더 높아요, 점수들은. 근데 랭킹은 버클리가 높다는 점. 근데 이유는 이렇게 변화된 원서 때문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yway, 이제 좀 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되게 여러분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을 먼저 드릴게요. 매년 이제 UC에 지원하는 학생 수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거의 기록을 세웠어요. UC 어바인 같은 경우에는 전에 대비해 가지고 거의 한 7% 증가가 있었고요. 모든 학교들이 이제 지원자 수의 증가가 있었는데, 그럼 당연히 지원자가 증가했다면은 합격률은 떨어졌어요. 그거는 100%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거는 합격률의 추세거든요. 그럼 누가 더 떨어지고 누가 더 붙었냐. 만약 여기서 나는 인스테이트 캘리포니아 혜택을 받고 싶다라는 사람한테는 되게 불리해졌어요. 그쪽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아웃 오브 스테이트는 증가했고 국제 학생의 입학률도 증가를 했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지원자는 많아졌고 전체적인 합격률은 떨어졌지만 떨어진 건 뭐냐면은 인스테이트를 받는 학생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 오브 스테이트하고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의 숫자가 지난년 대비 더 늘어났고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지금 UC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립도가 빵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US 뉴스 랭킹을 보면은 버클리나 LA가 상당히 좋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10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20위, 30위로 이렇게 나열되는 거는 US 뉴스가 순위를 매길 때 재정 자립도라는 인덱스가 있어요. 즉 이 학교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냐 없냐거든요.
근데 이런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100% 주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그리고 또 국제학생을 많이 뽑는다는 거는 결국 더 지금 재정 부채가 있는 그 캘리포니아 주의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지원하는 학생 수는 증가했는데 국제학생으로서는 되게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아닌 out of state 거주자한테도 되게 유리해진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에세이의 중요성이에요. 에세이가 8개인데 그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후반부에도 좀 얘기를 하겠지만 그 UC 에세이들의 이제 변화된 모습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십을 얘기할 때 리더십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리더십도 내가 뭐 1등, 2등, 뭐 내가 무슨 프레지던트 했다 이런 식의 에세이가 아니라 에세이 끝을 보면은 항상 조건이 붙거든요. 모든 에세이에. 그래서 리더십을 설명해라. 단 요건이 뭐냐면은 남의 문제를 해결했던 경우를 설명하든지 아니면은 남에게 도움을 줬을 경우로 설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에세이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아니면 내가 그 타인을 위해서 되게 그 이기적인 사람보다는 이타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UC 버클리는 특별히 이 홀리스틱 리뷰라는 거를 강조했어요. 즉 그 에세이를 강조하고 학점은 어느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학점은 좀 높아요. 그래도 그 학점이랑 점수적인 것보다는 이제 액티비티랑 에세이 쪽으로 되게 많이 치우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제 순위의 변동이 있었어요. 기존에는 우리가 UC 버클리, UCLA, UC 샌디에이고가 부동의 1, 2, 3이었고 그 다음에 어바인 데이비스가 뭐 오케이 괜찮은 학교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난 안 간다는 이런 형태였는데 요번에 발표된 거 보면은 버클리, LA 다음에 3위가 어바인이 됐고요. 어바인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센타 바브라도 되게 급속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샌디에이고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UC 결만 아니라 그 미국 전반적인 이제 대학교 지표를 보면은 여기서 부모님들이 이제 알고 있는 미국 대학교 특히 뭐 위스콘신, 메디슨하고 유니버시티 메릴랜드 그거는 이제 80년대, 90년대는 엄청나게 좋은 학교였어요. 근데 지금 랭킹 보면 다 50위 밖이에요. 그 반면에 또 이제 노스 이스턴, 펜 스테이트 이런 학교들은 그런데 어디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지금 다 30위권으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미국 대학교는 이렇게 지각 변동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학교 선정을 할 때는 부모님이 알고 있는 그 랭킹보다는 현재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좀 아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봅시다. 그 이제 이게 가장 유의미한 변화였던 것 같고요. 뭐 샌디에이고나 뭐 아직 데이비스나 이런 데는 그 그렇게 많이 부각을 못 보이고, 그다음에 그 앞에 있는 나머지 대학교들 있잖아요. 뭐 어디에요? 그 샌디에이고, 리버사이드는 많이 안 지원하는 것 같고, 머스도 별로 안 지원하는 것 같고, 산타크루즈도 많이 지원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흔히 말하는 그 빅 5 있잖아요. 버클리, LA, 어바인, 데이비스, 샌디에이고 요 5개 학교는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지각 변동이 조금 있다는 건 좀 알아주세요. 봅시다. 이 통계는 되게 재밌어요. 그 이제 본인이 이제 합격률이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그 이게 아까 말했던 이제 지원자 수 그리고 몇 명이 붙고 몇 프로가 붙고. 근데 한번 여기서 봅시다. 이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GPA가 여전히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 UC 버클리, UCLA는 아직도 웨이티드 했을 때 4점은 좀 넘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CT, SAT 점수가 안 나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아까 들었던 얘도 그 ACT 27명, 3명도 공통적인 거는 unweighted GPA가 다 4점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는 학교 공부는 잘하는데 그 조금 시험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UC는 한번 해볼만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버클리에 대해서는 그걸 많이 봐주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CT도 그냥 평균이니까요. 30에서 34 사이, 29에서 34 사이 뭐 요 정도인데 이건 너무 그렇게 신경은 쓰지 마세요. 그 이 부분 정도 SAT하고 ACT 점수는 제가 보기에는 그 에세이로 충분히 이제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2학년 올라가는 애들은 동일할 것 같고요.
지금 만약 11학년 올라가는 학생이면 내년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럼 벌써 이 변형된 제도가 이제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GPA가 또 다시 중요한 제1차 관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번 더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전반적인 거였고요. 그냥 평균치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평균치 안에 내가 안 들어가 있다 했을 때도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이 안에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못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GPA 레인지를 볼게요. 그러니까 3.0이 안 되면 거의 희박해요. 3.0이 안 된 학생들의 0.9%밖에 합격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3.3 이하에는 100명 지원했을 때 1명 되고, 그 다음에 3.7 이하에서도 100명 지원했을 때 딱 1명 정도 돼요. 그래서 미니멈, 그래서 내가 1%의 게임은 안 하겠다. 그러면은 3.7 이상은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3.7에서 4.0, 이거 다 웨이티드입니다. 4.0 사이에가 한 6%가, 그러니까 내가 그쪽에 있으면은 100명 중에 6명이 뽑히는 그 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4.0이 넘으면은 거의 10명 중에 3명의 이제 경쟁률이 되겠죠. 버클리는 그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UCLA는 이제 4.0이 넘으면 한 본인이 3.35%, 3.7 이상이면 6.2%. UC 어바인 같은 경우는 내가 4.0이 넘는다. 그럼 거의 85% 합격률이에요. 그러면 어느 대학교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내 GPA가 어느 레인지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합격률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weighted GPA가 4.0이다. 그럼 본인은 이제 30% 3분의 1 찬스가 있어요. 뭐 버클리를 들어가는 거는 3분의 1, UCLA도 3분의 1, UC 어바이는 거의 확정. 그다음에 UCSD도 거의 확정. 이런 식이니까 요 정도 보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위에는 단순한 GPA였고 얘네들이 이제 weighted GPA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저도 여러 번 강조했듯이 고등학교 수업 때 내가 듣는 수업이 얼마나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즉 내가 어너스 반도 하나도 안 듣고 AP도 하나도 안 듣었을 경우에는 좀 힘들어지죠. 보면은 내가 AP하고 언어반이 15개 이상이다. 그러면 또 합격률은 이제 거의 25%에서 뭐 60% 사이예요. 내가 10개에서 한 14개 정도 들었다. 그럼 10%고 그 다음에 5개 이하로 들었다. 그러면 이제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GPA를 따질 때는 단순한 토탈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있는 수업의 난이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항상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시사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1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한번 본인의 시간표를 다시 보세요. 지금 돌아가도 그 add and drop period가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어요. 내가 만약 11학년 때보다 12학년 때 더 쉬운 수업 위주로 지금 짜놨다. 당장 바꾸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국에 있는 여기 만약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면 미안하지만 대원외고하고 민족사관학교의 페어예요. 대원외고하고 민족사관학교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벌써 총 뭐 AP 16개, 17개 해놓고요. 공부 다 해놔요. 그리고 고3 때는 이제 대학교 입시 준비해야 된다 치고 수업을 다 빼요. 미국 학교들이 원하는 학생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12학년 올라간다면은 시간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난이도라는 거는 내가 11학년 때보다 언어수하고 AP 숫자가 더 적다. 그럼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내가 11학년 때 비해서 기본 과목인 영어, 수학, 과학, 사회과학이 없다. 그러면은 더 넣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 지금 11학년으로 올라간다 했을 때는 또 이거 듣고 의욕이 생겨가지고 와 그럼 나 11학년 때 AP 한 6개 깔아야지. 그건 실수예요. 그건 바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난이도라는 거는 10학년 때보다 11학년이 높아야 되고 11학년 때보다 12학년 때 높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11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2학년 때 내가 AP를 4개 정도밖에 못 들을 것 같으면은 3개만 들으세요, AP를. 그 다음에 뭐 내가 12학년 때 난 AP를 3개밖에 못 들을 것 같다. 그러면 한 2-3개밖에 듣지 마세요. 항상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난이도가 증가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UC는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ACT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내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제 합격률이 또 변하거든요. 만약 내가 이제 31에서 36이다. 그럼 30% 정도 확률이 있어요. 여러분들 붙을 확률이. 내가 26에서 34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10% 정도 붙을 사이가 있고요. 자리가 없으니까 요 앞에 앉으셔도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니면 내 공식 점수가 있는데 에이, 맥스ම් 내가 22점이다. 아직 꿈 버리지 마세요. 22점이라도 아직 10% 정도가 A군에서 뽑혀요. 뽑히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본인이 학점이 좋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기본적인 레슨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공부에 충실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도 사설 학원이지만 제가 항상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학교 다닐 때 SAT 공부하고 학교 다닐 때 ACT 공부하는 것처럼 바보들은 없어요. 그거는 학교 공부를 우선적으로 다 한 다음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활동을 성실히 다 한 다음에 시간이 남았을 때 하는 거지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거는 UC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현실이에요. 그 다음에 SAT도 여러분들의 이제 레인지가 다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700점이 넘었다 그러면은 무조건 한 30% 확률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상위 학교의 그 레귤러 합격률이 7%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은 30%는 되게 경쟁력 있는 싸움이에요, 이거는. 뭐 600대도 괜찮아요. 600대도 한 15%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SAT를 하는데 영역별로 600점이 좀 이상 나오고 있다 하면은 UC는 해볼 만해요. 내가 600점이 이상 나오고 있고 근데 700점이 안 돼요. 600에서 650 사이 왔다 갔다 거리고 내 학점이 뭐 예를 들어 3.7이다. 그럼 본인은 한 15%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고요. 이제 버클리나 LA 같은 경우에는. 근데 내가 막 700점 이상이다. 그리고 GPA도 4.0 이상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35% 정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나눈 기준이 아니라 그 UC에서 공식적으로 나누는 군을 형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 점수에 따라서 본인의 들어가는 슬롯이 좀 다르다는 거, 그리고 경쟁 대상이 좀 다르다는 거 좀 인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UC를 많이 갈까요? UC 여기 다 지원하고 싶어서 가는 거겠죠? 여기 있는 거 아닐까요, 여기 UC? 근데 왜 가고 싶으세요?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주립대학교니까 뭐 그냥 있잖아요. 제가 제일 상담하면서 황당해하는 커멘트들이 몇 개 있어요. 그냥 제가 황당해하는 건 우리 학생 공부 잘해요. 요 말이 되게 황당하고요. 저는 맨날 다 공부 잘한대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황당한 거, 얘가 좀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학점 몇이세요? 3.8이요.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좀 이상한 거는 부모님들은 UC 학교를 되게 무시하더라고요. 적어도 버클리는 가야지. 근데 보면은 적어도 버클리는 가야지. 그럼 얼마나 대단한가 보면은 사립대학교는 뭐 30위도 못 가는데 이제 주립이라고 무시하는데 주립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특히 UC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alumni, 동문의 힘이 되게 커요. 워낙 이제 에이션이 많은 학교다 보니까 어느 캠퍼스를 가도 한 UC 학교들은 30% 이상이 에이션이에요. 그리고 그 30%에서 1위는 중국, 2위는 인도, 그 다음에 3위가 한국이거든요. 그래서 또 캠퍼스 전체 인구의 한 7%, 8%가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 후에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은 인맥을 쌓거나 아니면 대학원을 갈 때 되게 도움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한 장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는 보기에는 Great Stepping Stone for the Future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UC가 제가 보기에는 성적 받는 게 쉬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한국 학생들이 UC를 접근하는 방법과 이제 좀 공부 잘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미국 애들이 UC를 접근하는 방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애들은 그냥 가가지고 열심히 한국 애들끼리만 놀고 그냥 방학 때 한국 가서 또 놀고 그 다음에 점수만 잘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UC의 전통을 보면은 버클리로 시작해가지고 걔네도 19세기에 생긴 학교예요. 그리고 미국 헌정사를 보면은 UC 버클리가 어떻게 보면은 수정 헌법의 기본권을 특히 언론의 자유를 주장했던 메카예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 UC, LA하고 버클리는 그러한 민권 운동에 대한 열정이 되게 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되게 리버럴한 학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한 뜻을 갖고 오는 외국인들이 많고 그런 걔네들은 수업 들어가기보다는 데모를 많이 하거든요. 데모 되게 많을 거예요. UC 가면 되게 많아요. 히피족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적어도 수업만 제대로 들어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봐도 B+는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스태핑스톤은 뭐냐면은 기본적인 수업만 참여해도 A 정도는 좀만 노력하면 A는 나오기 때문에 대학원 가는데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놀랐던 건 뭐냐면은 그 제가 콜롬비아 입학했을 때 제 학년에 350명 있었어요. 근데 27%가 UC 버클리하고 UC LA에서 왔어요. 3분의 1이요. 뭐 콜롬비아 학부 나왔다고 콜롬비아 로스쿨 가는 것도 아니고 한 10명도 안 돼요. 하버드 나왔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UC 계열이 이제 앞으로 대학원이나 이제 직장을 갈 때는 되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엔 제일 두 개의 장점이고, 또 어떤 사람은 날씨 좋다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날씨 좋아요. 거기 날씨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affordable 하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버클리, LA하고 샌프란시스코는 좀 비싸요, 많이. 그 동네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affordability 자체는 그 UC 이제 인스테이트를 받았을 때에 한정되는 거고, 그거는 못 받았으면은 뭐 사비율은 비슷하고요. 다이버시티도 되게 다양해요, 정말. 그 가장 다이버스한 커뮤니티인 것 같고, 물론 에이전이 많지만 뭐 중동도 많고, 아프리칸도 많고, 뭐 유러피언도 많고, 그냥 미국 애들도 좀 많고.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참 많은 학교인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결과 아니면은 학교에 대한 개론적인 얘기가 나왔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제 UC를 가려고 준비하기 때문에 여기 온 것 같은데, UC는 되게 재밌는 A to G라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A to G requirement인데, 이거는 사립대학교도 다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든 미국 대학교들은 적어도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러한 기초 과목은 다 듣기를 바래요. 그래서 혼자서 내가 10학년 때 뭐 AP Psychology, AP Econ 이렇게 막 그렇게 듣고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수학도 10학년 때 나는 수학 천재기 때문에 뭐 내가 10학년 때 뭐 Calculus AB 하고 11학년 때 BC 한다면 할 게 없다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참조되는 건데, AP Calculus BC까지 했다고 수학 잘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건 미국 수학 척도에서 한 반 정도인 거예요, 반.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 Calculus 빨리 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수학 자랑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 BC는 절대 잘하는 게 아니에요. Anyway, 그래서 History하고 Social Science를 2년 들어야 되는데, 얘네가 좀 특이해요. mandatory는 아니에요. 근데 highly recommended로 된 건 뭐냐면은 world 쪽으로 하나 듣고, 그러니까 world civilization으로 들었다면은 하나는 미국 거 하나 듣고.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미국 거, 즉 US government하고 US history 이렇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US 거를 하나 들었다면은 세계사를 하나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요 구분이 조금 다른 학교와 다른 거. 기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분 없어요. 그냥 history하고 social science 뭐 3년 들어라, 4년 들어라 됐는데, UC 같은 경우에는 2년인데 이 2년도 또 쪼개놨어요. 두 번째, 영어도 4년 내내 들어야 돼요.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다 들어야 됩니다. 이건 4년 다 들어야 되고, 수학도 3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도 2년 들어야 되는데, 바이오, 캠, 피직스 중에서 2년이에요. 뭐 earth science, health science 이런 거는 포함 안 되고요. 그냥 바이오, 캠, 피직스고, language other than English, 제2외국어 그것도 2년. 그 다음에 visual and performing arts, 이건 F인데 1년. 즉 그 여러분들 커리큘럼 상에서도 이제 예술적인 것도 들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college preparatory electives라는 거는 그냥 AP 해가지고 여러분 뭐 econ 하고 듣는 거 있고, 뭐 psychology 이런 위에 있는 A to F에 해당되지 않는 과목들도 적어도 1년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제 수학 학교에서 학점을 받을 때 내가 4.0이라고 해가지고 좋아할 건 아니에요. 아까도 봤듯이 내가 어떠한 4.0이냐, 즉 난이도가 있는 4.0이냐 아니냐, 이게 1차 관문이고요. 또 그 4.0에 있는 과목들을 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과목을 이수했냐 안 했냐도 따져요. 근데 이거는 UC만의 그런 게 아니고요. 만약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내가 좋은 사립대 한 30위권 안에 있는, 30위권 빼자, 20위권 안에 있는 사립대를 가고 싶다. 그 학교들도 다 리퀘어먼트가 있어요. 일단 영어는 4년 다 들으라고 하고, 과학도 4년 들으라고 하고, 수학도 4년 들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역사도 4년 들어야 되고, 제2외국어는 2년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미국은 되게 자유로운 학교 제도다, 한국같이 국영수 위주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미국도 국영수 위주예요. 기본 과목이 있어요. 그거 다 들어야 되고요. 또 미국은 되게 리버럴하다. 그리고 학벌 안 따진다. 아니면은 뭐 연역 안 따진다. 미국만큼 따지는 사회가 없어요.
그 미국 정말 많이 따져요. 그냥 내가 만약 그냥 우리의 후드에 있는 애들이랑 뭐 갱스터처럼 이렇게 뭐 모자 이건 아니 이건 그렇게 많이 쓰니까 모자 옆으로 하고 뭐 이렇게 그냥 뭐 마약 팔고 그러면은 안 따져요. 근데 거기서 뭐 전문직을 갖거나 좋은 대학교를 가려면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이 예는 뭐냐면 제가 한국에서도 연대를 다녔고 거기서도 클럽을 다녔는데 동일한 클럽이 하나 있었어요. 연세대학교도 한동안 클럽 중에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중에 하나를 나와야 되고요. 부모님들이 이제 정치인이라면은 국회의원 이상, 수의원은 안 돼요. 국회의원 이상. 그 다음에 기업이면은 30대 기업의 전무이사 이상. 그리고 사업가라면은 사업 매출이 100억 이상. 뭐 이런 구정을 한 모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 애들 모임이. 근데 그게 발탁되면서 없어졌죠. 학생회에서 난리를 쳤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연세대학교 스키 동호회 기원이었거든요. 스키하고 스노보딩 동호회. 근데 그게 문제가 생겼는데 콜롬비아가 똑같은 게 그냥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예 대놓고 있어요. 건물 앞에 걔네들만이 가는 프렛 클럽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되게 자유롭고 이런 거는 좀 차가운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도 되게 엄격해요. 그런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language. 토플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80점? 근데 얘네들은 조금 웨이브 많이 주더라고요. 내가 뭐 ACT 영어에서 24점, 25점 이상 있다. 그리고 토플 점수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지원하는 UC 캠퍼스에 이메일 보내세요. 내가 지금 공식 SAT, 뭐 ACT 점수가 영어가 31점이다. 그러면은 보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토플이란 거는 토플이 지적 능력이랑은 아무런 상관없어요. 110점을 받나, 100점을 받나, 90점을 받나 지적 능력을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 토플 잘해요. 그러면서도 그냥 공부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토플은 그게 아니고요. 얘네가 80점 요구하면 딱 80점 맞은 애가 제일 공부 잘한 거예요. 120점 받을 필요가 없는 시험이거든요. 80점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100점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딱 100점 받으면 되고요. 솔직히 그런데 뭐 90점, 98점 받아도 100점인 학교에서는 받아줘요. 예, 그래서 토플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language proficiency는 단순히 학생이 영어로 된 수업을 따라갈 수 있냐 없냐의 척도지 이게 나의 지적 능력을 반영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준비되어 있나요? 학생들 이제 갈 사람들은 다 준비되어 있겠죠? 랭귀지에서 제2외국어를 하나밖에 1년밖에 하지 않았는데 네네. 만약에 이거를 서브젝트 시험으로 다른 랭귀지로 대체를 해주네. 예를 들어서 스페니쉬, 프렌치 막 해서 1년 배웠는데 스페니쉬로 서브젝트 시험을 봐서 2년짜리. 근데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mandatory는 아니거든요. 그냥 highly recommended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한번 지금 프렌치 1년, 스페니쉬 1년? 1년 한 학기씩. 반반이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1년 해주진 않아요. 그러면은 반년 한 거예요. 딱 반년. 여기서의 이제 어디냐? 어디겠지? Language and English 2년이라는 건 동일한 언어를 2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한 언어를 3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콜롬비아 요건이거든요. 콜롬비아는 제2외국어 요건 중에서 한 개 언어는 3년 하든지 두 개 언어는 각각 2년 하든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한번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큰 문제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여기 저희가 슬라이드를 넘어갈 때마다 넘어가기 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말씀하세요. 저희가 뭐 이게 저희 학교는 IB 학교여서 네, IB는 여기 해당 안 돼요. IB는 또 규정들이 따로 있어요. 어너스 콜스를 저희는 이제 반을 IB 하이레벨 알아요. 그 반반씩 하는 거, H하고 G 하는 거.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전통적인 미국 커리큘럼 위주고요. 그다음에 IB 같은 경우에는 따로 리퀘어먼트가 있어요. IB는 되게 편해요. 그냥 하는 거 그대로 하면 돼요.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왜냐면 이제 그리고 또 나중에 IB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지원할 때도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expected score로 되는 거잖아요. 그 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academic semester 커리큘럼을 고른 다음에 그거에 해당 맞는 걸 그냥 채워넣으면 돼요. IB는 이쪽에 해당 안 됩니다. 또 여기서 만약 GCSE를 했거나 아니면은 A-level을 했거나 아니면 IA-level을 했거나 그것도 여기에 안 들어가요. 왜냐면 A-level 같은 경우는 3개밖에 안 하니까 여기 해당이 안 되죠. 네. 아까 GPA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웨이티드, 웨이티드 말고 캘리포니아는 따로 캘리포니아 GPA 계산하는 방법. 근데 그것도 그 GPA 할 때 그 표시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4.0 어버브 이게 네네. 그 캘리포니아용 GPA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 대학교 일반 고등학교 GPA예요. 네네.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UC 웹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네들이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는 입학생을 고려할 때 이 면모를 다 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다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이거 다 보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academic grade point average 이건 되게 많이 보는 거 같고, 그다음에 요건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Contribution to intellectual and cultural vitality of the campus. 여기서 나눠서 할게요. Intellectual vitality는 진짜 안 보는 것 같고, cultural vitality는 이제 diversity는 보는 것 같아요. 근데 intellectual vitality는 스탠포드가 제일 처음으로 썼던 표현이고요. 근데 왜냐면 스탠포드 에세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 시점에서 너가 가장 풀고 싶은 문제는 뭐냐? 딱 이거예요, 질문이. 에세이 질문이. 그게 이제 본인의 학업적인 이제 미래성을 보여주는 건데 이건 많이 안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리서치 경력이 없다, 인턴십 경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UC는 그거 많이 안 봐요. SAT는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Quality of your senior year program. 12학년 때 내가 무엇을 수강하고 어떤 걸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2학년도 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11학년까지 하는 거는 뭐 좋아요. 근데 12학년 때부터 잘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outstanding work in one or more special projects in any academic field of study.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대 지원할 때 좀 이제 공대만 해당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GPA가 이제 4.0은 안 되는데 그 9학년 10학년 때 내가 쌤 저 좀 놀았어요. 저 좀 정학도 당하고 저 좀 인생이 뭐 다 그렇죠. 뭐 쌤 그때 어려가지고 뭐 담배도 피우고 정학도 한 두세 번 당하고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중3 때 그래가지고 네.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recent marked improvement in academic performance. 그래서 저도 솔직히 9학년 때 10학년 때까지는 총 합계 정학 3번 당해봤고요. 그다음에 GPA도 2개 합쳐봤자 뭐 3점이 안 됐어요. 근데 저는 11학년 때 all A+, 12학년 때 all A+.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저 좀 공부를 늦게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 내가 9, 10학년 때 성적이 좀 안 좋았다. 이거는 UC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학교에 다 해당돼요. 내가 성적이 안 좋았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11학년 때부터 잘했어도 좋아요. 계속 잘하세요. 근데 또 만약에 내가 11학년까지 잘 못했다. 괜찮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12학년 1학기 때 잘하세요. 그리고 내가 이제 시점이 계속 이제 처음부터 잘하면 좋은데 이제 11학년 때부터 잘한다, 12학년 때부터 잘한다면은 에세이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못한 기간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고 성숙했다는 글을 쓰세요. 어떤 에세이든. 그걸 꼭 써주세요. 남 탓하지 말고요. 그냥 다 내 책임이요라는 식으로 인정을 하세요. 근데 그게 인정하기가 생각보단 어려워요. 예, 근데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제 희망적인 말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GPA가 어떻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 중에서도 9, 10학년 때 뭐 그냥 본인이 아니게 그냥 조금 딴 데 좀 바쁠 수도 있어요. 뭐 연애를 했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남자애들 보니까 다 게임하고 있고 수업 시간에 자고 이랬는데 괜찮아요. 최근 것도 많이 본다니까 그런 부분은 최대한 어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계속 해봅시다. 이제 academic performance하고 personal performance하고 contribution to community는 3개로 이제 쭉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한 10개를 적어놨잖아요. 여기 있는 학생들 이거 안 찍어도 돼요. 저한테 달라 그래요. 제가 출력해서 줄게요. 네. 뭘 다 찍어요, 이거를. 보이지도 않을 텐데. 제가 다 출력해서 줄게요. 네. academic performance 벌써 했으니까 뺄게요. 그 다음에 personal performance는 요 다음에 제가 얘기할 거고. 근데 이제 UC에서 중요한 거. contribution to community인데 여러분들이 만약 봉사를 안 했거나 아니면은 남을 위해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솔직히 그거는 UC 가는 자격은 없는 것 같아요. UC에서는 그 부분은 특히 이 변화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에세이에서 그 내용은 너무나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에세이 8개에서 4개를 내가 아무리 돌리고 써도 한 2개는 남을 위한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점수도 좋은데 커뮤니티 서비스가 하나도 없다. 뭐 하나 있더라도 뭐 방학 때 뭐 과테말라 갔다 온 거 하나 있다. 그런 건 버리세요. 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본인은 미국 대학교 가는데 좀 힘들 거예요. 이게 UC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립대학교도 상위 사립대학교도 공부만 잘하는 애들을 뽑진 않아요. 여기서 재밌는 통계는 뭐냐면은 아이비리그 학교들은 걔네들이 매년 발표를 해요.
성적 만점자, 그 다음에 ACT, SAT 만점자 지원자 중에 80%는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공부만 잘하는 학생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그 학교 공동체에 기여하고 졸업 후에 기여할 사람이 필요하지 단순히 그러니까 대학교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필요 없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UC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이제 과거에는 그게 잘 안 보여. 과거에는 그러니까 요게 바뀌기 전에는 솔직히 다이버시티가 핵심이었어요. 두 개 에세이 중에 하나는 다이버시티였고 하나는 그냥 아무거나 쓰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했던 건 뭐냐면은 다이버시티 에세이 하나 쓰고 커먼 애플리케이션 메인 에세이 좀 줄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자 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이버시티는 좀 빠졌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컨트리뷰션이니까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학교 교내 안에서 무슨 소셜 무브먼트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은 go to UC 되게 좋아할 거예요. 봅시다. 그다음에 UC 여기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근데 별로 중요한 건 없고요. 프레시먼으로 갈 때 이제 UC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8월 1일 날 열려요. 이제 다음 달에 열리죠. 원서는 UC는 좀 복잡해요. 복잡한 게 뭐냐면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8월 1일 열리면은 계정 만들어가지고 만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데드라인은 안 바뀌죠? 언제죠 항상? 항상 11월 말일이에요. 11월 말일. 8월 1일 날 열어가지고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원서를 제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월부터 이제 쭉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근데 결과는 3개죠. rejection, congratulations 하면 acceptance 하고 deferral도 있어요. defer 시키는 거. defer 했을 때는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defer 했을 때는 꽤 많은 사람들이 또 합격을 해요. 그 다음에 May 1 여러분들 이제 1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있나요 여기서? 1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은 내년 5월 1일을 달력에다가 표시해 놓으세요. 5월 1일 여러분들이 어딜 붙든 간에 5월 1일 날은 한 군데를 정해야 돼요. 무조건 5월 1일 날 안 정하면은 그냥 안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 1일 날 여러분들이 한 군데를 정해야 됩니다. 그럼 뭐 속으로 그럴 수 있게요. 맥스입니다. 한 개라도 정할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 대학교 지원해 보면 아시겠지만 다 떨어지는 학생은 없어요. 어떻게든 다 가요. 그래서 여러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8월 1일 날 원서가 열린다는 거, 그 다음에 11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5월 1일 날은 여러분들이 가겠다는 이제 확정 답을 줘야 된다는 거,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스크린샷을 했는데 이게 원서에 들어가면은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원서 만들 때 위에 노란색 있고 하얀색 있고 파란색 여러 개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화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UC 애플리케이션 찌면은 일로 들어가면 돼요. 그냥 여기서 그냥 계정 만들고 작성하는 건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전공은 선택하길 바라니까요. 여기서 전공을 정하고 이거 말고 스콜러십. UC에서 이걸 많이 그냥 피하는데 솔직히 이 스콜러십 섹션이 따로 있거든요. 그냥 지원하세요. 뭐 귀찮은 건 좀 있어요. 뭐냐면 에세이를 또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원한다고 해서 뭐 합격에 불리한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본인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빼놓은. 근데 여기서는 스콜러십은 주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제 인종 위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인종으로 가지 마세요. 그 에이션 안에서도 코리안 스콜러십은 없어요. 그 뜻은 뭘까? 이제 이거는 부모님 세대를 탓하세요. 기부를 하도 안 하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네, 유태인들은 되게 많아요. 다 기부하니까. 중국 애들도 되게 많아요. 기부 요새 많이 하니까. 한국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I am looking for Korean scholarship 그건 없어요. 그건 없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전공 과정과 관련된 스콜러십을 한번 신청을 해보세요. 전공과 관련된 거. 그거는 해볼 만해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은 미국 국적 같은 경우는 그 스테이트 안에서 주는 스콜러십이 따로 있으니까 그것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스콜러십은 저는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하는데 뭐 신청했을 때는 하나가 딱 더 떠요. 그냥 에세이 쓰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되는지, 너 왜 받아야 되는지. 근데 그 에세이니까 그거만 하면 되니까요. 이건 꼭 신청을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즉 9, 10, 11, 12에 다녔던 모든 학교 정보를 다 기재해야 돼요. 이건 다 기재해야 됩니다. 캘리포니아 UC는 이렇게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는지, 이게 학교가 어디 있는지, 9학년 때부터 다
해야 되고 이 학교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다녔고 몇 크레딧을 이수했는지까지 일일이 다 본인이 직접 기재를 해야 돼요. 물론 학교에서 트랜스크립트는 따로 보내지만 UC 원서는 이런 면에서 좀 복잡해요. 그냥 본인의 이제 9, 10, 11, 12년도의 모든 기록을 다 직접 기재를 해야 돼요, 학생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하이스쿨 코스워크 했을 때 얘는 두 개로 나눠져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2 슬라이드가 나오는데 아까 제 슬라이드 아까 그 리스트 봤을 때 UC가 강조하는 점 중에서도 12학년 때 뭐 듣냐가 따로 나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얘는 이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9학년 때부터 11학년 때까지 들었던 과목을 다 쓰는 거고요. 또 다음 슬라이드는 뭐냐면은 이제 12학년 때 들을 과목만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12학년 때 AP가 없으면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 좋게 생각하겠죠. 12학년 때 언어스가 없으면은 또 안 좋게 생각하겠죠. 또 12학년 때 기초적인 영어, 과학, 수학이 없으면은 또 안 좋게 생각할 거고요. 이런 식이기 때문에 12학년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얘네들은 학업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대학교에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수업 들은 게 있으면 그 창이 따로 있어요. 또 없으면 그냥 빵 쓰면 돼요. 빵, zero. 근데 있다면 여기다 다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academic history comments.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한 150단어 기회가 주어져요. 딱 뭘 쓰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의 메인 에세이나 에세이 연장선이 아니라 나의 학업 성적과 관련해서 보충적 설명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너가 할 말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딱 학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9학년 때 성적이 되게 안 좋다. 그러면 뭐 내가 9학년 때 첫 유학을 가가지고 솔직히 수업을 하나도 이해 못했습니다. 라고 쓰면 돼요. 근데 여기서 쓰면 안 되는 거는 내가 뭐 B 하나 있습니다. 뭐 이런 건 쓸 필요 없어요. B 하나 있는 게 뭐 어때서요? 네, B 하나 갖고는 쓰지 마세요. 그래서 아카데믹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원서에서 되게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12학년이 좀 강조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컬리지 레벨 코스라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외에 더 고난이도 수업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거 아까 말했던 그 난이도를 되게 중요시 한다는 거. 원서 자체가 그렇게 꾸며져 있어요. 근데 끝에 가서 내가 좀 해명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좀 해명해 주시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뭐 IB인데 뭐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그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IB 학생은 그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근데 IB 점수 근데 이런 것도 쓰면 안 돼요. 뭐 선생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우리한테 제일 높게 준 게 B다. 그건 핑계예요. 어차피 그거는 선생님이 A 줄 의무는 없거든요. 네. 그건 의무는 없어요. 그냥 A는 몇 프로까지만 줄 수 있다고 그랬지 꼭 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 선생님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우리 반에서 제일 점수 잘 오는 애가 C다. tough luck.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못했던 건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냥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남 공격하지 마세요. 이거 남 탓하면 안 되고 본인 여기서도 본인 you're at fault. 뭐 내 잘못이에요. 다 설명하는 것도.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학업적인 내용을 다 기재한 다음에 뜨는 게 이거 하나하나씩 다시 할 거예요. 이렇게 뭐가 떠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봅시다. 제일 먼저 아까 기억나시죠? AG 기억나시죠? 뭐 영어 몇 년 들어야 되고 여기선 제일 처음에 써야 되는 건 뭐냐면은 AG 수업 외에 너가 들은 수업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 안 하는 특별한 수업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Educational Preparation Program. 이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Summer Program, Research Program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이 란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쭉 한 다음에 학교 내용 쓴 다음에 특이한 과목 들은 거 뭐 있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재되는 거 2번은 이제 Education Preparation Program 해가지고 대학교에서 하는 Summer Program, Research Program, and Study Abroad Program 교환학생도 돼요. 그래서 좀 많은 교환학생은 뭐냐면 이제 한국 고등학교 다녔을 때 뭐 학교 대표로 미국에 뭐 6개월 동안 연수 갔다 오는 거 그런 건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없다면은 잘 보세요. 지금 이 두 개가 다 없다면은 여기도 빵이에요. 그냥 이 한 페이지가 가는데 그다음에 3번 Volunteer and Community Service. Volunteer하고 Community Service도 5개까지 기재하면 돼요. 5개.
그리고 4개가 5개 더 이상 있다. 그러면은 작년에 원서에 또 바뀐 건 뭐냐면은 이제 커먼 앱과 마찬가지로 원서 제일 끝에 additional info라는 information 섹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이 원서에 표기하고 싶었는데 표기 못한 부분들 아니면은 부연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들은 다 기재하는 거니까 내가 뭐 volunteering이 10개다. 그러면 이 칸에다 5개 쓰고 거기서 그냥 volunteering 6, 7, 8, 9, 10 쓰면 돼요. 근데 이거 한번 말씀드리겠다. 그 제일 먼저 유급은 안 돼요. 돈을 받은 행위는 봉사가 아니에요. 무슨 돈 받고 봉사해요? 그거 아니고 또 MUN 봉사 아닙니다. MUN은 그 Model United Nations 그럼 봉사 아니에요. 왜냐면 Model United 내용은 좋아요. 아 내가 UN인 것처럼 해가지고 에어컨 빵빵 나오는 무슨 컨벤션 센터 가가지고 애들 정장 입고 비싼 점심 먹고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근데 실제로 도움 준 건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에서 수혜를 본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MUN은 절대 봉사 아니에요. 근데 그 모델 UN 같은 거 UN 대회 나간 거는 봉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대학교 측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MUN은 내 개인 발전을 위한 거지 내 공동체 발전을 위한 건 아니에요. 네 번째, UC는 또 재밌는 거 이제 work experience도 있는데 이거는 또 유급만 하는 거예요. 유급.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쓸 때 허위 기재하는 학생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F1 비자로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에 시간이 제한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내가 학기 중에 주당 40시간 한다면은 추방 대상이에요. 추방 대상.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보고 하세요. 방학 때 하는 건 상관없죠. 당국 가서. 학기 중에는 그런 거 뭐 이것도 4개까지 적을 수 있고 그다음에 awards and honors도 얘네들이 여기서 단 조건이 있어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5개를 적으라 됐어요. 내가 뭐 100개 있든 1000개가 있든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일단 순서를 매겨가지고 나한테 가장 중요한 어워드가 뭐냐 1, 2, 3, 4, 5만 먼저 적으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학생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1, 2, 3, 4, 5에다가 단순히 뭐 high honor로, 뭐 highest honor로, 뭐 AP Scholar Award 이런 식으로 학점 중심의 어워드를 썼을 경우에는 얘는 학점에 이런 말 쓰면 안 되겠다. 그냥 학점을 매우 중요시하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 부분이 딱 그 학생의 색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게 나한테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2개밖에 없거든요. 5번하고 6번 엑스트라 커리큘러도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거 5개만 일단 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워드도 나한테 가장 중요한 5개를 써야 돼 있기 때문에 이 두 항목을 통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겠죠. 네, 네. 꼭 5개 해야 돼요? 아니면 5개 적어도 돼요? 일단 5개 있는 게 좋겠죠. 일단 요 칸에다 다 채워놓는 거니까 빈칸이 있는 거는 그렇게 빈칸이 있다라는 거는 5개 있는 학생하고 4개 있는 학생이 경쟁했을 때 솔직히 5개 있는 학생이 물론 이제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어떠한 4개냐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본인이 4개에 되게 집중을 했다. 그 표기를 하는 거는 이제 몇 학년 때 했고 학기 중 방학 중 언제 했고 주당 몇 시간 했고 연간 몇 주 했고 이걸 표시하는 건데 만약 학생처럼 난 4개밖에 없는데 4개를 다 9, 10, 11, 12학년 때 다 했고 학기 중 방학 중 다 했고 주당 3시간씩 매주 연간 40주를 했다면은 4개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물론 숫자적으로는 채워줘야 되지만 그 안에 이제 퀄리티도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과테말라나 아니면은 네팔이나 이런 데 의료 선교를 갔어요. 네. 일주일 갔다 왔어요. 그건 쓰지 마세요, 그냥.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선교예요. 그 봉사예요. 한국 기준으로 했다면은 연간 100시간이라고 의미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딱 보세요. 이건 그러면은 이제 10학년 때 한번 갔다면은 주당 100시간 연간 1주예요. 그리고 모든 대학교에서도 이제 입학처장들이 말하는 말이 있거든요. 에이전들의 특징들. 다 수학 잘한대요. 그리고 다 악기 조금 해요. 운동은 단체 운동보다 개운 운동을 많이 하고요. 이게 에이전 애플리케이터는 특징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름마다 어디를 꼭 갔다 온대요. 네. 그리고 그걸 되게 부각시킨대요. 근데 이 얘기하면서 딱 4번째 갖고는 뭐라고 계속해요. 이거는 정말 최악의 에세이 소재다. 그렇기 때문에 쓰지 마세요. 어차피 쓰는 것도 애들 똑같아요.
항상 안 좋은 나라 가잖아요. 그러면은 에세이 주제는 두 개예요. 가니까 너무 더워요. 투덜투덜 거리고 있다가 물을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냇가에서 애들이 지저분한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이렇게 좀 투덜거리지 말걸. 요런 류의 에세이가 나오든지, 또 하나는 뭐냐면은 봉사하고 왔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학생들의 눈빛을 보니까 너무 순수하고 착하고 감사하는 게 보여요. 그럼 내가 힐링을 주러 간 게 아니라 내가 힐링을 받고 왔다. 이거 두 개예요. 99%는. 네, 그렇기 때문에 쓰지 마세요, 그거는. Anyway,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한 장의 정보가 UC 그 애플리케이션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한 장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가, 그러니까 아카데믹하지 않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9시부터 3시 말고 뭘 했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그 내용이 들어와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에세이 다음으로 그 입학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부분들이 에세이에 대한 그 근거가 되겠죠. 만약 에세이에서 내가 남을 참 배려하고 남 돕는 걸 좋아하고 남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고 싶다라고 썼어요. 근데 여기서 volunteering이 하나도 없어요, 얘는. 그럼 완전 거짓말쟁이거든요, 얘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니까 얘 에세이는 내용은 좋지만 증빙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100%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 적는 거는, 이 내용 적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UC의 이제 마지막이 왔어요. 이제 얘네들이 명칭한 게 Personal Insight Question이라고 해가지고 총 8개 질문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 집에 가시면은 그 UC가 이걸 처음 공개한 거기 때문에 작년에 그 워크시트도 또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 얘네들도 가이드라인도 줬어요. 너네 어떤 방향으로 쓰세요. 이 가이드라인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되게 쓰면 돼요. 근데 뭐 1차적으로 그런 게 1차 그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합격한 애들 에세이 내용 준준적으로 진행을 한다면은 봅시다. 1번. 8개 질문인데 한번 하나하나씩 다 가볼게요. 1번. Describe an example of your leadership experience in which you have. 오케이. 여기서 일단 leadership experience라는 단어는 나왔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내가 리더십 타이틀이 뭔가 생각하겠죠. Student Government President. 좋아. 이걸로 하면 되겠다. 아니면은 내가 뭐 운동대표의 캡틴이다.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뒤에 가면 좀 내용이 바뀌어요. In which 이제 experience에 you have positively influenced others. 그러니까 일단 먼저 남한테 영향을 줘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helped resolve disputes. 그럼 문제를 해결했던가? 아니면 마지막에 contributed to group efforts over time. 세 가지로 나눠지죠. 리더십 자체 포지션이 중요한 건 절대 아니에요, 이 질문은. 그래서 포지션으로 접근하면은 안 돼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은 먼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래서 여기서의 리더십이라는 건 되게 광범위해요. 포지션이 심지어 없어도 돼요. 그냥 내 친구 중에 좀 이제 정신 못 차리는 애가 있었다. 아니면 되게 힘들어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었다. 삶의 의미를 놓친 친구가 있었다. 아니면은 학교에 처음 온 한국 학생이 있는데 언어를 하나도 못했다. 그런 애들을 도우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학교 회장으로서 뭐뭐 했다라는 식의 에세이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1번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풀 때는 나의 포지션이 아니에요. 포지션보다는 우리 공동체나 타인에게 내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보는 거겠죠. 이 내용은 얘네 아까도 말했듯이 그 웹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거고, 좀 더 다르게 적혀봅시다. 이제 이 부분은 좀 정리해봤는데, 먼저 리더십이라는 거는 이 문제에서 핵심은 되게 광범위해요. 그래서 절대 리더십을 협소한 의미의 리더십으로 잡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이거를 포지션 위주로도 가지 마세요. 이거는 1대1, 1대 다수, 아니 1대 문제와의 관계로 봐야지 이게 내 포지션 위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서 describe라고 돼 있는데 잘 봅시다.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describe an example. 요 핵심 단어.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는 그 문제 의도가, 그 출제자의 의도가, 그리고
답이 문제에 다 있거든요. 항상 그러잖아요. 문제만 잘 읽으면 답이 보인다고. 그냥 답이 뭐 A, B, C, D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글쓰기 같은 경우는 이 글 안에 뭐를 집어 넣으라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먼저 여러분들 이제 리더십한테 이제 눈이 제일 먼저 갔을 거예요. 근데 리더십이 되게 광범위하다는 거. 그다음에 또 describe 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갖는 심정은 뭐냐면은 아 이걸 묘사하면 되는 거구나 해가지고 그냥 무슨 저널 쓰는 것처럼 뭐뭐가 있었고 뭐뭐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렇게 접근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analyze라는 부분에 꼭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이란 거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그러한 본인의 생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되게 어려움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아직 제가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제일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저는 중학생들 교복 입고 고등학생들 교복 입고 담배 피거나 이런 거 그냥 못 보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애들 한 10명 있어도 가서 뭐라 그래요 저는. 근데 부모님이 야 요새 이게 얼마나 험한 세상인데 그 남자애들 10명 거기 가서 너 근데 그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뭐냐면은 아 이게 위험하니까 안 가? 그래도 적어도 제가 걔네들보다는 성인이고 사회의 어른이라면 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와 같이 저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문제의 핵심도 본인이 무엇을 했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다 해피 엔딩이에요. 이 질문은. 왜냐면 how did you resolve니까 문제는 해결됐어요. 해피 엔딩이고 문제는 있어요. 그러면 이 해피 엔딩까지 가는 과정이 궁금한 게 아니라 왜 그러한 행동을 취했는지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포인트고요. 첫 번째는 리더십이라는 건 되게 광범위하게 접근해도 되는 거고 포지션 중심이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차피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있고 문제를 직면했고 그 문제는 끝에 가서 해결돼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사람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와 되게 크게 커놓고 그래서 내가 뭐뭐 했고 결론은 해피엔딩이다. 이건 질문에 어차피 다 있는 거잖아요. 이 질문의 요는 뭐냐면 왜 너는 그렇게 행동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동에 대한 즉 본인의 분석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리플렉션이 중요한 이유는 또 뭐냐면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제 톤이거든요. 이러한 자기 분석이 없으면은 매우 건방진 학생처럼 보여요. 그냥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슈퍼맨 비슷하게 아니면 나는 남보다 우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이 두 개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리더십 이거는 또 학교로만 제한하지 마세요. 여기서 지리적 위치 돼 있나요? 없잖아요. 본인의 집에서도 일어나는 것도 되고 본인의 클럽도 되고 그냥 길거리에서 일어나는 것도 돼요. 그래서 되게 넓게 보세요. 그래서 1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첫 번째 리더십 포지션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두 번째 어차피 스토리 시작과 끝은 돼 있어요. 문제 있고 해피 엔딩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쓰지 말고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러한 리더십 사건이 꼭 학교 안에서만 일어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이 부분 주의하시고요. 첫 번째는 그거였어요.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8문제는 이 정도 속도로 나갈게요. 두 번, every person has a creative side. 여긴 또 이제 단어가 creativity로 돼가지고 살짝 red flag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이제 creativity가 나오면 애들이 다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의성을 특이함으로 보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거는 창의성과 특이성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 문제 접근할 때 많은 학생들이 남들이 안 한 그 무언가 말도 안 되는 뭔가 생각해요. 근데 그 뜻이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And it can be expressed in many ways. Problem solving, original and innovative thinking, and artistically, to name a few. 그래서 보면 이제 creativity가 또 이제 방법론상으로는 다양하게 될 수 있죠.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생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술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Describe how you can express your creative side. 근데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누가 이걸 쓰면 좋냐면요. 나머지 3개 에세이를 썼는데 너무 내 에세이를 통해서 내 전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은 에세이를 썼는데 다 좀 지루해요. 아니면 애가 너무 심각해요. 그냥 되게 시리어스한 애예요. 되게 모범적인 애고. 그럼 살짝 재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2번 꼭 쓰세요. 그러니까 2번 이거는 내가 무슨 예술적인 그리고 또 내가 예술적 전공을 하면 이걸 쓴 거 맞는데
일단 2번은 보류해놓고 접근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어떻게 전반적인 그림이 나오는 것 따라 가지고 거기에 나의 색채를 넣을 수 있는 에세이거든요. 즉 아까도 말했듯이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운동도 별로 안 하고 학교에서 예체능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어떻게 보면은 가장 선생님들이 한국에서 선생님이 조용히 앞에 앉아가지고 똘랑똘랑 다 듣고 숙제 다 하고 선생님 말 잘 듣는 학생들 애들의 에세이 보면은 좋은데 좀 개인적 색채가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먼저 크리에이티비티는 예술적으로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그 분야에 잘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어쩌면 내가 크리에이티브했기 때문에 무슨 밴 고흐처럼 뭐가 나와야 돼, 뭐 피카소처럼 뭐가 나와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냥 생각적으로만 갖고 있어야 되고 결과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여기서도 do you approach difficult problems in unusual ways?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에세이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A라고 가르쳤는데 저는 B로 푸는 경우. 만약에 내가 학교에서 뭐 수업을 하거나 숙제하는데 다 A라고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나는 맨날 B로 풀고 있어요. 근데 좀 오래 걸리지만 답이 맞는 애들. 틀려도 돼요. 그런 학생들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describe 이상 꼭 가야 되는 거. describe하고 여기서 analyze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크리에이티브 에세이의 핵심은 한 개만 갖고 하세요. 소재를. 내가 크리에이티브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다방면에서 이게 있다라고 학생들이 많이 접근하는데 no. 하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쓰세요. 어차피 길이는 350단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2번 문제는 좀 나중에 하면 되고 3번 What would you say is your greatest talent or skill? How have you developed and demonstrated that talent over time? 봅시다. 내가 학점이 좋으면은 근데 학점이 좋은 게 탤런트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talent or skill. 내가 학점이 좋은 게 탤런트다. 그러면 어떻게 디벨롭했죠? 계속 열심히 노력했다. 계속 노력했다. 결과 나올 때까지 노력했다. 에세이는 그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talent or skills라는 거는 좀 개인적으로 접근하세요. 왜냐면은 뒤에 아카데믹 질문이 따로 나오거든요. 이 8개 중에서 이 탤런트를 굳이 아카데믹적으로 몰아갈 이유는 없어요. 뒤에 가면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뭔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누가 되고 싶은지 이게 또 아카데믹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본인이 진짜 잘하는 거를 자랑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이 안에 뭐 무술이나 이종격투기였나? 뭐 이런 걸 잘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학생이 있었거든요. 저희랑 뭐 컨설팅 해가지고 걔는 브라운하고 UC 버클리 붙었는데 UC 버클리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가냈는데 걔가 아마추어 권투 챔피언이었어요. 17세 이하인가 18세 이하 한국. 딱 그거 썼어요. 그냥 자기 권투 잘한다고. 네. 근데 권투를 한 계기가 걔는 있어요. 왜냐면 걔가 중학교 때 걔는 퇴학을 당했거든요. 일진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조금 부모님들이 싫어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다니고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 여름에 갑자기 있으면 제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하고 이걸 한번 까줬거든요. 저는 왕따 보여줄 줄 알았는데 이게 자기의 영역 표시가 돼 있더라고 몸에. 네,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렸을 때 삶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은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변하면 돼요. 그리고 그 학생도 이 에세이 정말 잘 나왔고 여기 버클리도 거의 장학금 다 받았고 걔는 브라운도 장학금도 받았는데 그렇게 많이 안 나와가지고 못 갔고 그냥 지원하는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 얘기를 한 거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냥 나만이 갖고 있는 탤런트.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over time이란 건 뭐냐면은 뭔가 잘하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명히 좌절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잘 될 때도 있고 그다음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그런 과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가 여기까지 왔을 때 분명히 평탄하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 평탄하지 않고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우여곡절을 어떻게 견뎌왔냐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글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거 쓴 학생 중에서 좀 재밌는 학생은 제가 이것도 많이 사용하는 건데 얘는 모의 주식
투자해가지고 연간 이익 30% 내고 있어요. 그것도 걔는 모의예요. 그냥 게임상 하는 건데 여러분들 주식해가지고 평균 30% 수익률이라면은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그런 거 걔는 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면은 쓰지 마세요. 아까 제가 제일 첫 번째 예해 줬죠. 나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세상에. 예. 저도 한때는 제가 공부 되게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박살이 났거든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한다라고 쓰지 마세요. 공부 말고 non-academic하게 쓰는 게 3번 X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 특이한 점. 본인이 게임을 잘하면 게임이라고 쓰세요. 또 학생들이 잘하는 게 뭐가 있지? 나는 저축왕이다. 뭐 저축하는 것도 쓰세요, 그러면은. 근데 이거 저축하려면 이제 스크루이지 맥닥 이렇게 좀 네, 저축은 좀 힘들겠다. 왜냐면은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안 비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남 뭐 사주는 것도 안 사주고 그냥 혼자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건 별로인 것 같고. Anyway, 본인의 탤런트가 있으면 쓰고요. 없으면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4번. 되게 재밌지 않아요, 여기 에세이들?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4번 봅시다. 재미없나? 이제 4번이 전공이나 아니면 본인의 이제 학업적 얘기를 쓸 수 있는 에세이가 처음 등장했네요. Describe how you have taken advantage of a significant educational opportunity or work to overcome an educational barrier you have faced. 여기서는 이제 순수하게 학업적 문제점이 있었다면은 그걸 어떻게 극복했니? 아니면 학업적 기회가 있었다면은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했니? 딱 여기서 이제 학업적 얘기가 나오면 돼요. 굳이 아까 말했던 3번에서 벌써 나올 필요는 없어요. 보면은 Educational Opportunity라는 거는 진짜 다양해요. 심지어는 AP 수업 듣는 것도 여기에 해당돼요. 왜냐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들한테 대학교 교육을 선행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해야 되는 것도 되고, 그런데 여름에 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꼭 이게 학교에 제한시키지 마세요. 학교 외쪽으로 본인이 이제 여름방학 동안 어느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그럼 그것도 하나의 기회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educational opportunity라는 거를 역시 또한 되게 넓게 잡으라는 거죠. 그 학교에서 있었던 이게 좁게 잡으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는 AP를 뭐 15개 제공해가지고 내가 15개 들었다. 그것도 되게 좋고요. 아니면 AP를 딱 하나 들었는데 그것도 좋은 거고, 아니면 여름방학 때 나 혼자서 그냥 인터넷 리서치 하면서 개인 차원에서 뭐 연구 보고서를 썼다. 그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폼이든 상관없어요. Educational barrier 이쪽은 가지 마세요. 이쪽은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국제학생으로서 쓰는 거는 뻔해요. 언어가 안 됐다. 뭐 어쩌자고요. 네. 근데 결론은 언어를 지금 잘 한다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건 나올 얘기가 없고. 또 두 번째, 이제 또 남 핑계예요. 우리 학교는 되게 인종차별적이다. 그럼 본인의 피해의식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쓸 게 뭐가 있을까? Education barrier. 또 이런 것도 많더라고요. 내가 뭐 B 한두 개 있었다. 근데 B 한두 개 있을 때도 이거는 barrier가 아니에요. B 한두 개 받은 거는 그렇게 죽음과 뭐 생사를 나눈 게 아니고, 에듀케이션 배리어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약물 중독자다. 아니면은 우리 가족에서 아직도 한 명도 대학교 간 사람이 없다. 아니면 내가 고등학생인데 중간에 이거는 한 명 썼어요. 중간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 아니면 우리 아빠가 알코올릭이다. 아니면 또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가 꼭 아파요. 아빠가 맨날 아파요. 근데 우리 아빠가 좀 아프다. 뭐 요런 거. 이런 거지. 그 다른 얘기는 없으니까 만약 4번을 쓴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education opportunity로 하는 게 절대 다수한테 좀 유리할 거예요. barrier라고 썼을 때는 일단 그 소재 자체가 barrier 끝까지 안 갈 거고, 또 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 문제의 핵심은 그 barrier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간자가 그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barrier를 쓴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핑계를 해요. 이것 때문에 내가 못했고, 이것 때문에 뭘 집중하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뭐가 안 됐다. 근데 결과론 조금 그 barrier를 어떻게 극복했냐거든요.
근데 이렇게 핑계만 나열하다 보면은 근데 끝에 가서 이제 한 20문장, 20단어, 한 50단어 사이로 하지만 나는 이 어려움 속을 혼자서 쭉 참고 예, 성숙하면서 극복해가지고 지금은 훨씬 더 좋아졌다. 그게 핵심은 어떻게 극복한 건데 왜 변명만 하고 이렇게 결과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4번은 에듀케이션 어프트 쪽으로 가고요. barrier 쪽으로 쓰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와요. 또 barrier는 describe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 you have faced and the steps you have taken to overcome this challenge. How has this challenge affected your academic achievement? 오케이. 4번, 5번은 둘 다 academic이에요. 그리고 5번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질문이 없었다면 되게 쉬운 질문이었는데 뒤에는 꼭 이 문제는 academic achievement로 제한을 시켜놔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 academic performance에 문제가 조금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끌어가면 되겠죠. 솔직히 작년에 붙은 애는 이거 제가 말해줄게요. 이게 소재의 다양성. 여자친구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 학기에 걔가 그것 때문에 C가 한 4개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B고. 여자친구에 대한, 그건 좀 재밌는 여자친구였어. 걔 보면은. 나이도 한 4살, 대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고등학생이. 그리고 본인도 되게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기쁘게 읽었는데, 잘 됐어요. 결국 여기 버클리는 아니, 점수는 안 돼서 버클리 지원은 안 했지만, 그래도 어바이는 갔고. 근데 그 에세이가 어떻게 보면 걔의 가장 시그니처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아카데믹한 거를 하면서도 걔가 말했던 거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자기가 다 그로운업이었는 줄 알았는데 물론 내가 그로운업이라는 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처음으로 이제 책임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보면은 나의 욕심을 충족하기 위한 책임뿐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겠구나. 그런 걸 배웠다는 식의 에세이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성숙한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academic achievement에 대해서는 자기가 100% 인정했고 남 탓하지도 않고 내가 미숙했기 때문에 다 받은 거라 이거는 전적으로 나 후회도 없다. 끝은 후회가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문장 하나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후회 없는 거. Anyway, 5번은 여러분들이 academic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 challenge를 한번 봅시다. 이 challenge라는 거는 되게 주관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하루에 2시간 숙제하는 것도 어려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는 것도 쉽다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면 될 거예요. 됐고 그 다음에 6번 또 6번도 4, 5, 6번 잘 보세요. 4, 5, 6이 다 아카데믹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4, 5, 6에서 2개 이상 골라 쓰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4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4, 5, 6이라는 거는 다 학업이니까 4개 중에 3개를 여기다 쓴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재미없는 학생이에요. 얘는 고등학교 3 자체가 학교 수업 외에는 아니면 학업적인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는 그냥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 5, 6 중에 그냥 하나만 고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Think about an academic subject that inspires you. 이건 좀 describe how you have furthered this interest inside and or outside of classroom. 6번 에세이는 딱 기본적으로 나오는 why major 에세이거든요.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싶고 근데 그 전공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고 그 관심을 어떻게 키워왔는지 어떻게 보면은 UC 에세이 중에서 제일 쉬워요. 왜냐면 이거는 모든 다른 대학교에서도 쓰고 있는 에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처음으로 이 전공에 관심을 갖게 됐냐 아니면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냐 그리고 그 관심을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핵심은 어떠한 질문을 던지고 어떠한 노력을 했냐가 나와야 돼요. 그냥 처음에 와우 붐 하고 나 이거에 매우 관심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이건 안 돼요. 이것도 질문 자체에서 시작과 끝이 벌써 나와 있어요. 뭐에 왜 관심이 생겼냐? 나중에 뭐 하고 싶냐? 근데 이거를 어떻게 개발시켰는지 그 부분이 나와야 되니까 요건 조금 그래서 본인 전공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한 게 많은 사람들은 쉬기 쉬울 텐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이건 6번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피하는 게 좋을 것 생각하고 또 이제 7번 1번 문제랑 좀 비슷하죠. 7번은 지금 잘 보세요. 4, 5, 6은 지금 아카데믹하게 모여 있어요. 지금 1번하고 7번은
제3자가 중심이죠. 1번 문제가 뭐였죠, 우리가? 리더십이었잖아요. 근데 리더십은 어떻게 끝났죠? 내 위치보다는 이제 문제 해결, 사회 공헌이었는데 또 7번도 What have you done to make your school or your community a better place? 이것도 이제 우리 공동체 S는 4개만 쓰면 돼요. 네, 그렇죠. 4개만. 그 make a better place니까 봅시다.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여기서 이제 student government 쓰는 것도 좋아요. 근데 student government 쓰는 건 좋지만 이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냐예요. 여기서는 노력보다는 변화, 결과가 중요하니까 1번하고 7번이 유사해요. 그 다음에 8번 Beyond what has already been shared in your application, what do you believe makes you stand out as a strong candidate for admission to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이 부분은 뭐냐면은 그 이제 8번 봅시다. avoid general 여기서 그거 하지 마세요. 나는 되게 diligent한 학생이다. 나는 되게 또 뭐라고 적었죠? I'm a very good student. I'm a very hard-working student.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 하는 건 이건 책임을 다해야 되니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잘 보세요. 이 어디냐? 그러니까 what do you believe makes you stand out as a strong candidate? 그러니까 여기서도 살짝 뭐랑 비슷하죠? 이거는 8번은 아까 기억 안 나세요? 8번이 뭐였어요? 얘는 또 3번이랑 살짝 비슷해요. 그 다음에 2번은 뭐였죠? 우리가 안 했는데 지금 우리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럼 가장 이상적인 조합, 저는 생각했을 때, 그리고 저랑 작년에 해가지고 뭐 좋은 학교 다 붙은 애들은 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럼 딱 4개 되거든요. 근데 왜냐면 주제가 비슷해요. 3번하고 8번도 내용은 비슷해져요. 1번하고 7번도 어차피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베네핏을 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 5, 6은 그냥 애카데믹한 내용 쓰면 되고, 2번은 크리에이티비티를 쓰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8문제가 8개가 좀 다르지만 그거를 좀 한번 2차적으로 필터링해서 구분을 한다면은 이 뭐 크리에이티비티 하나 필요하고 애카데믹 필요하고 커뮤니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요 탤런트 이런 식으로 나누니까요. 여러분들도 1차적으로는 다 한번 써봐요. 다 써보는데 적어도 내가 쓰는 4개에서 4, 5, 6, 2 이렇게 나가려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아카데믹하게 대단한 뭔가 있어야 돼요. 뭐 1, 3, 7, 8 이렇게 나가는 학생은 이 학생의 장점은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1, 3, 7, 8 썼다.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아까 그 액티비티 그 시트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서 커뮤니티는 다 가득 차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어워드도 커뮤니티 베이스 어워드가 다 가득 차 있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딱 그 학생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서 더 희생할 수 있는 학생이 요 4개의 군이고. 그래서 이걸 골고루 쓰는 게 그리고 어떤 에세이를 여러분들이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거를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택을 좀 잘 하세요. 어떤 한 질문이 다른 질문보다 더 좋고 나쁜 건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보는 이제 내용들이 이렇게 좀 세분화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쓰든지 또 이렇게 쓰든지 이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건 딱 그 UC 그 value랑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커뮤니티를 위해서 나의 실력을 봉사하는 아이.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딱 UC랑 적합하죠. 이와 같이 UC 같은 경우에는 좀 내용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서상 쓰는 내용도 많고, 그 다음에 에세이도 처음으로 이렇게 좀 복잡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려할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한다면은 만약 내가 UC 버클리를 가고 싶다. 그러니까 UC를 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학교 성적이 제일 중요해요. 학교 성적이 제일 중요하고, 근데 학교 성적이라는 것도 딱 4학년 때만 성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고3 때, 12학년 때요. 아까도 말했죠.
12학년 때 성적은 무척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학년, 10학년 아니면 90, 11을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12학년 성적, 즉 난이도 측면에서 제일 중요하니까 열심히 하시고요. 또 이 성적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9, 10학년 때 성적이 좀 안 나왔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잘하면 돼요. 성적은 그렇게 못 주면 되고. 그 다음에 SAT하고 ACT 점수도 그냥 절대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만점 받을 필요도 없고요. 물론 그 확률 게임은 좀 바뀌지만 뭐 내가 그래도 뭐 27점, ACT 27점 정도 나오고 SAT 뭐 한 1400점 대 초반 나온다고 해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적 어려움보다는 그 액티비티 부분에서 쓸 게 조금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에세이는 어떤 질문을 고르냐에 따라 가지고 그 네 개의 조합이 여러분들의 이제 인재상이나 여러분들 관심사를 표출하는 거니까 신중하게 하고요. 그리고 올해까지는 에세이가 되게 많이 좌우할 거예요. 특히 버클리는 그거를 100% 보여줬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버클리 쪽으로 가고 싶다 하면은 버클리, LA는 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올해는 LA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LA는 아직 성적 위주로 뽑은 것 같고 버클리하고 어바인이 조금 이제 에세이를 되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난 성적도 되고 다 잘 된다 그러면은 뭐 LA까지 지원하고요. 근데 성적이 조금 부족하지만은 에세이 쓸 초세들이 많다. 그럼 버클리하고 어바인 위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일단 UC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정말 걸린다. 이제 두 번째, 유니버시티 워싱턴 이제 시애틀에 있는데 얘들도 좀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 혹시 여러분들 봅시다. 이제 이건 오래 안 걸려요. 이건 제가 한 15분 하고 좀 쉴게요. 그 2017년도 결과 보면은 또 유니버시티 워싱턴도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요. 이제 근래 이렇게 변화가 있었는데 더 이상 50위 밖에 있는 그냥 그런 주립대 위상은 끝난 것 같아요. 예. 이제 유니버시티 워싱턴은 이제 그러니까 내 선배 중에 맨날 놀던 애들 여기 되게 많이 갔는데 그런 위상은 좀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직 인기는 되게 없어요.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3%가 합격률이었고요. 한 2명 중에 1명 붙여줬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45%고요. 근데 특이한 거는 이제 학점은 3.7 정도 하고 있고요. 근데 유니버시티 워싱턴을 보면은 이게 인지도가 하도 이렇게 조금 아무나 가는 세이프티 주립대라고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많이 지원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 랭킹은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점은 어떻게 보면 SAT나 ACT 점수보다 더 많이 보는 학교. 근데 이런 거는 이제 트렌드 결과고 더 큰 변화는 뭐냐면 뭐 얘네들도 막 뭐 one of the UW looks at many factors in reviewing application 한 다음에 얘네들은 그 홀리스틱 애카데믹하고 퍼포먼스 많이 본다는데 그거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홀리스틱 리뷰 중심이고 이건 됐고 또 퍼스널 어치브 다 넘어가고요. 근데 특히 바뀐 거 얘네 원서가 바뀌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UW 원서가 따로 있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커먼 앱처럼 coalition이라는 그러니까 coalition인데요. coalition for college access.org라고 해가지고 이제 얘네가 이쪽 멤버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UW에 직접 가서 원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coalition application 폼이 따로 있어요. 이건 그냥 커먼 앱이랑 비슷해요. 근데 coalition application은 뭐냐면은 주로 얘네 저도 정확히 뭐 하는 데인지 한번 알아보니까 그 저소득층 아니면은 공부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소외된 학생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형성된 재단이고 거기서 이런 웹페이지를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그렇다고 해도 뭐 이상한 스테이트 스쿨만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예일도 이걸로 할 수 있고요. 그 동부의 학교 웬만한 학교도 커먼 앱도 가능하고 코올리션도 가능해요. 근데 워싱턴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커먼 앱으로 들어간 것보다 코올리션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코올리션 이제 얘네도 여기서도 분명히 유니버시티 워싱턴 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다면은 그리고 특히 미국 내에서 직장을 구하는 것보다 나는 아시아에서 특히 그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요 이제 그 나라에서 직장을 구하고 싶다면은 그 유니버시티 워싱턴도 되게 괜찮아요. 동부에 있는 50, 60여 건 학교 갈 바에는
차라리 UW 가가지고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에이전 쪽으로 되게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 학교들과 네트워킹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즉 UW를 본다는 거는 미국 사립대학교 50위 정도 본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 50위 그냥 사립 가는 것보다는 UW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또 학점도 잘 줘요. 학점을 잘 준다는 거는 편입하기에 되게 좋아요. 네. 봅시다. 이제 파란색이구나. 어차피 다 똑같아요. 얘네들도 admission requirement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이제, 과거 UW 원서보다는 좀 더 복잡해졌어요. 이게 coalition도 이제 common app 또 요번에 변했죠. common app도 요번에 변했는데, UC와 마찬가지로 9학년부터 11학년 또 수업명, 그리고 성적 다 기재하고 12학년 거만 또 따로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UC랑 똑같이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이제 대학교 수업 들은 게 있는지 이것도 쓰면 되고요. SAT, ACT 점수는 그 슈퍼스코어 받고요. 그 SAT는. 그 다음에 SA 필요 없어요. UW는요. 그리고 지금 얘네도 블라인드 리포트는 받아줘요. 그래서 얘네가 11월, 15일 데드라인인데 11월 시험이 그때까지는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11월 시험 볼 거라고 해놓고 그냥 내면은 나중에 그냥 점수만 보내면 돼요. 그 다음에 subject test는 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토플은 미니멈 76인데 특이한 거는 recommended 91이에요. 그래서 토플 점수는 좀 높아요. 여기는 왜 이렇게 높은지 모르겠어요. 토플로 보고 뽑나 여기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 하면 안 되는 거. 이건 그 중요한 왜 이래? 뭐지? 이제 admission requirement에서는 이 부분은 지금 왜 이렇게 깨졌는지 모르겠지만 별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봅시다. 얘네들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activities를 과거에는 어떻게 나갔냐면은 자기가 관심 있는 activity 5개를 골라가지고 그냥 썼으면 됐어요. 한 200단어로. 근데 지금은 8개 이상까지 기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커먼 앱은 10개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저도 어제 한 9개까지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냥 혼자서. 근데 10개 이상 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UW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과거에서는 원서가 제일 쉬운 학교 중에 하나였어요. 원서 쓰는 게 워낙 없다 보니까. 근데 지금 돼서는 이제 코얼리션에 가입함으로써 커먼 앱이랑 많이 비슷해졌고요. 그다음에 메인 에세이도 얘들 5개 주제 중에서 과거 이제 메인 에세이 주제는 똑같이 5개 중에서 하나 그냥 써야 되고, 그다음에 UW supplementary 에세이가 mandatory가 2개, 옵셔널 2개. 좀 에세이는 많아요, 얘네가. 그래서 에세이만 잘 써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저희랑 했던 이제 여러분들의 희망. 솔직히 얘네들도 SAT 평균이 1280, 1300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학생 한 명이 SAT 점수 제가 보기에는 최고치를 받았어요. 980점. 네. 정말 영원히 기록에 남을 그 학생인데 980점을 받더라고요. 근데 UW 붙었거든요. 네. 근데 걔는 학점은 4.0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못 봐요, SAT를. 그리고 수학을 걔가 980에서 500인가? 뭐 거의 근데 걔는 거의 포기를 했는데 에세이도 잘 쓰고 그다음에 학점도 좋고, 그러니까 UW는 여러분들이 또 어떤 학생을 좋아하냐면은,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다 주립대학교잖아요. 주립대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사립대학교는 조금 자기 자랑형, 뭐 이렇게 뭐 철학적 내용, 아니면은 뭐 이 효율성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본다면은 주립대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를 위해서 너가 얼마나 기여할지. 그리고 걔는 또 장점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군인이셨거든요. 그래서 걔는 군대 얘기도 되게 많이 썼어요, 에세이에서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UW는 이제 그냥 대충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갔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50위에서 100위 사이에 있는 사립대 갈 바에는요, 그냥 UW 가세요. 어차피 50위에서 100위 있는 사립대 가봤자 미국 내에서 취업 안 돼요. 네. 그리고 한국 와야 돼요. 네. 그거는 이게 제가 말하는 건 100%는 아니지만 힘들어요. 네. 이런 말 하면 안 됐나? anyway, 제가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물론 그 안에서 잘해가지고 뭐 직업 구할 수 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UW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시아 시장 쪽으로는 되게 프로그램도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한국도
그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대 빼놓고 연대, 고대, 이대, 경희대, 한양대 이런 데 다 연계 프로그램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 때 한국 와서 공부해도 돼요. 그리고 유럽이랑도 많이 돼 있고 뭐 아시아 대학교들도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 UW는 할만하고요. 그 다음에 UW에 가면은 학부 학생들보다는 대학원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또 그 커넥션도 인맥도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점을 잘 주기로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잘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하면 잘 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원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대학원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되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애틀 자체도 워싱턴주도 되게 좋잖아요. 시애틀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커피숍도 있고 또 뭐 있죠? 거기 내가 항공 쪽으로 좋아하면은 뭐 항공사도 하나 있고 되게 좋은 게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비가 좀 많이 와서 그렇지. 내가 뭐 그쪽도 살만해요. 그래서 내가 시애틀에 살고 싶다. 그러면은 워싱턴 주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예요. 가세요. 나는 아시아 쪽으로 와서 나중에 일해보고 싶다. 근데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대학교가 한 50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UW 오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럼 UW는 여기까지 하고요. 에세이 이건 됐고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